이번에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에는 테이블을 만든 곳에 데이터를 한번 삽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이블만 만들게 되면 우리가 데이터를 삽입할 수 있는 틀만 만들어 준 거예요. 마치 물건을 담을 수 있는 상자만 만들어진 거고 아직 물건을 담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실제 이제 설계한 데이터베이스에 테이블도 만들고 테이블 안에 이제 실제 데이터를 넣어줘야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를 만든 의미가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데이터베이스라는 게 결과적으로 데이터를 모아놓은 저장소이기 때문에 원래 목적에 맞게 데이터를 저장해 놓고 또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그 안에 들어있는 데이터를 내용을 꺼내 쓰기도 하고 정보를 검색하고 활용하기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엔 레코드를 삽입하는 명령어를 한번 알아볼 건데요. 자, 삽입하는 명령어는 insert into를 쓴 후에 삽입하고자 하는 테이블에 테이블명을 적어줍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테이블에 모든 필드의 데이터를 다 넣으려면 필드명을 따로 적지 않고 그냥 테이블 이름만 써주고 바로 value 값으로 넣고자 하는 값을 나열해주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student 테이블에 학번, 우리가 student 테이블에 num, name, tel, address, teacher를 만들었죠. 이 num 필드, name 필드, tel 필드, address 필드, teacher 필드 이 각각의 필드에 모두 다 데이터를 넣는다면 필드명을 따로 안 적고 그냥 테이블명만 적어주면 되고 그리고 필드의 순서대로 내가 넣고자 하는 값을 그대로 나열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보면은 여기서 우리가 student 테이블에 데이터를 삽입할 거예요. 그래서 바로 values를 써줍니다. 그리고 num에 해당하는 첫 번째 필드가 num이죠. 그래서 학번이 20101이고요. 그 다음 name, 즉 이름이 여진구예요. 그 다음에 tel, 전화번호가 111에 1111에 해당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address, 즉 주소에 해당하는 게 서울시 관악구고 담임선생님에 해당하는 게 이태희라는 그런 여진구라는 학생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니까 여진구는 학번이 20101이고 전화번호는 111에 1111이고 서울시 관악구에 살고 담임선생님 이름이 이태희인 거죠. 이런 데이터를 삽입한다라고 했으면은 우리가 만든 테이블을 쓰는 거죠. 그래서 insert into 한 다음에 student 해주고 나서 이 테이블 안에 모든 필드에 즉 num, name, tel, address, teacher 이 필드에 모두 데이터를 넣을 거기 때문에 바로 value를 써주고 value 다음에 괄호를 쓰고 우리가 그 필드 순서대로 필드에 해당하는 순서대로 데이터를 컴마를 찍어가면서 컴마를 찍어가면서 나열해주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데이터가 삽입돼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맨 마지막 부분에 이 세미콜론을 적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insert into 명령어를 쓰고 세미콜론을 적고 엔터를 쳤더니 query OK가 떴어요. 이 query OK가 뜨면은 명령어가 성공적으로 실행이 된 겁니다. 자, 그러면은 내가 데이터 삽입이 성공했다라는 건 알 수 있는데 데이터 삽입 자체에 대한 성공과 별개로 데이터가 실제로 내가 넣고자 하는 값들이 잘 들어갔는지 확인을 해봐야겠죠. 자, 그래서 테이블에 있는 레코드를 확인하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select 별표 from student예요. 그래서 select 이 별표라는 거는 내가 검색하고자 하는 필드명을 적어주면 되는데 내가 테이블 전체의 내용을 다 볼 거니까 이 전체를 의미하는 키워드가 바로 별표예요. 그래서 그냥 별표를 적어주면 모든 필드에 대해서 다 검색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from 다음에는 테이블명을 적어줘요. 그러면 어떤 테이블에서 검색할지를 from 다음에 적어주면 됩니다. 나는 student 테이블에 데이터가 잘 들어갔는지 확인할 거니까 from student를 적어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num, name, tel, address, teacher 필드에 차례대로 20101, 이름은 여진구, 전화번호는 111에 1111, 그리고 주소는 서울시 관악구, 그 다음에 선생님 이름은 이태 이렇게 잘 들어간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우리가 테이블을 하나 만들었고 거기에 데이터를 하나밖에 넣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얘가 데이터가 하나밖에 안 나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원로우가 나왔다는 거는 데이터가 한 개밖에 없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테이블 전체에 있는 데이터를 확인한다. 이렇게 한 줄의 데이터를 갖다가 우리가 레코드라고 하는데 이 테이블의 레코드를 확인하는 명령어가 select 별표 from 테이블 이름을 적어주면 돼요.
사실 이 select에 대한 문법이 따로 있고 그게 우리가 3차 시에 해볼 내용인데요. 그때 가서 다시 한번 select 명령어를 배우게 되면 더욱더 정확히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데이터를 한번 삽입해 볼게요. 자, insert into 한 다음에 student를 썼어요. 자, 그런데 내가 만약에 이 num, name, tel, address, teacher 전부 다 데이터를 넣을 거면 아까 얘기했지만 테이블 명만 적어주면 된다고 했어요. 근데 내가 만약에 특정 필드에만 값을 넣을 거다라고 하면은 이 선택사항으로 괄호한 다음에 필드명을 적어주는 게 있어요. 만약에 나는 num하고 name하고 teacher만 데이터를 넣겠다라는 경우가 있겠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저번에 했던 걸 보면은 그 텔과 어드레스 필드는 낱널이 없어요. 낱널이 없다라는 거는 널이 돼도 된다라는 거죠. 하지만 네임하고 넘하고 이 티처는 반드시 낱널이기 때문에 반드시 값이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넘, 네임, 티처는 반드시 값이 있어야 되는 것들이고 텔과 어드레스는 값이 없어도 되기 때문에 나는 얘네 데이터는 일단 빼고 넣을래 라는 경우 있겠죠. 그러면은 이렇게 테이블의 모든 필드의 데이터를 다 넣는 경우가 아니라 일부만 넣는 경우라면 넣고자 하는 필드명만 적어줍니다. 그래서 나는 num과 name과 teacher에만 넣을 거야. 그래서 student 한 다음에 괄호를 치고 num, name, teacher를 적었어요. 그리고 나서 values는 똑같아요. values 한 다음에 괄호를 쓰고 내가 여기서 나열한 필드 순서대로 데이터를 적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나는 학번에는 20102 그리고 이름은 유재석이고 담임선생님 이름은 이태인 유재석 학생을 집어넣을 거야 라고 해서 이렇게 insert into 구문을 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세미콜론을 적어줘요. 그러면 쿼리 OK가 뜨죠. 그러면 이제 데이터가 하나가 또 삽입이 된 겁니다. 그러면은 또 다시 데이터가 잘 들어갔는지 한번 확인을 해봐야겠죠? 그래서 select 별표 from student 했어요. 그러면 아까는 처음 데이터 한 개만 삽입했을 때는 한 줄밖에 안 나오지만 이제 우리가 두 개의 데이터를 삽입했으니까 두 줄이 나오겠죠. 그래서 20101 여진구 111에 1111이 나와주고 그 다음에 서울시 관악구 이태 여기 있던 것에다가 새로운 데이터가 추가됐죠. 바로 넘은 2020이고 그 다음에 이름은 유재석이고 담임선생님 티처는 이태인 학생이 들어왔어요. 근데 얘는 텔과 어드레스 값을 입력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 널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자동으로 널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전체 데이터가 두 개 있으니까 to rows in set이라고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insert into 테이블 명 쓰고 테이블 전체 모든 필드에 다 데이터를 넣을 거면 그냥 values 한 다음에 내가 넣을 값 바로 나열해줘도 되지만 내가 특정 필드에만 데이터를 넣을 때는 괄호를 테이블 명 다음에 괄호를 써주고 그 필드 명을 나열해주시고 그 나열해준 순서대로 value 값에 데이터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insert 구문에 대해서 두 가지 방법을 알아보았어요. 근데 이렇게 하나하나 데이터를 삽입해도 되지만 학교에 학생들이 몇 명이에요? 굉장히 많죠. 그러면 이렇게 많은 데이터를 넣으려고 하면 insert into 그때마다 다 써주면 만약에 학생이 100명, 200명이면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불편하겠죠. 그래서 대량의 데이터를 삽입할 때 조금 쉽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이 방법인데요. 세 번째 insert 구문이야. 자, 세 번째 거 한번 볼게요. insert into 한 다음에 테이블 명 써주고 그 바로 value가 왔어요. 이 말은 무슨 뜻이었죠? 바로 테이블 내에 있는 모든 필드 num, name, tel, address, teacher에 모두 다 값을 집어넣을 때이겠죠. 그리고 value 다음에는 이 모든 num, name, tel, address, teacher 순서로 값을 넣어주면 돼요. 근데 만약에 내가 이제 데이터를 한꺼번에 여러 개를 넣고 싶어요. 그러면 이 데이터들의 쌍을 컴마를 찍어가면서 괄호로 묶어서 나열해주면 돼요. 자, 예를 들어서 학번이 20103이고 이름이 홍진영인 학생이 있습니다. 그리고 걔의 전화번호는 3333이고요. 강남구에 살아요. 이 데이터 하나 넣어줄 거예요. 근데 이렇게 insert into하고 컴마 찍고 하나 넣고 또 insert into하고 강호동 넣을 건데 insert into student values 뭐 201, 204 강호동하고 또 세미콜론 찍고 또 insert into student values하고 또 이렇게 20105 유인나 찍고 하면 불편하겠죠. 그래서 이걸 한꺼번에 쓰는 거예요. insert into student values를 해놓고 나서 이 데이터의 집합을 한꺼번에 괄호를 통해서 나열해서 적어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데이터도 이렇게 괄호 안에 차례대로 데이터 넣고 나열해줘요. 그리고 컴마를 찍고 또 괄호 안에 차례대로 데이터를 넣고 이렇게 나열해주고 또 세미콜론 찍어줘요. 그럼 이번에는 아까 전에는 한 개씩의 데이터를 넣었지만 이번에는 세 개의 데이터를 한꺼번에 넣은 거예요.
근데 이 방법 사용하면 3개, 4개, 5개, 6개, 7개, 8개, 10개 아주 많은 개수의 데이터를 한꺼번에 대량으로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를 넣게 되면 이 데이터 넣은 순서대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차례대로. 그래서 처음에는 여진구 학생이 들어갔기 때문에 여진구가 첫 번째 줄이고 두 번째 유재석 데이터를 넣었으니까 유재석이 두 번째 줄에 있겠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데이터를 이어서 3개를 삽입한 후에 다시 select 별표 from student 해보게 되면은 이 안에 들어간 데이터가 전부 나오겠죠. 그래서 여진구, 유재석이 이어서 홍진영, 강호동, 유인나까지 모두 나옵니다. 그리고 이 홍진영, 강호동, 유인나는 전부 다 모든 필드에 데이터를 넣어줬기 때문에 student, 테이블 명만 쓴 거죠. 그리고 이 넣은 데이터가 그대로 나타나게 되죠. 네, 이렇게 하시면 우리가 레코드를 삽입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데이터를 삽입을 하고 그 삽입한 데이터를 확인하는 명령어도 한번 알아보았어요. 그렇다면 이 데이터베이스의 특징이 뭐였어요? 바로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변화한다는 그러한 특성이 있었죠. 그러면은 이렇게 실시간으로 변화하는 데이터를 반영을 해줘야겠죠. 즉, 한 번 데이터를 넣었다고 해서 이대로 데이터가 영원히 유지되면 데이터가 변화가 없겠죠. 이 학번도 얘네가 한 학년이 올라가면 학번이 바뀔 수가 있고, 주소도 내가 관악구에 살았지만 나중에 종로구로 이사 갈 수도 있고, 내가 넣어두었다고 해서 데이터가 항상 그대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변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겠죠. 그럼 변한 경우에 변한 내용을 반영을 시켜줘야겠죠. 그래서 반영을 시켜주는 게 바로 레코드를 변경해주는 명령어입니다. 자, 레코드 변경하기를 한번 알아볼게요. 자, 레코드 변경하는 명령어는 바로 업데이트 구문입니다. 그래서 업데이트 한 다음에 변경시킬 그 데이터에 대해 있는 그 데이터가 있는 테이블명을 적어줘요. 그 다음에 set 한 다음에 바꾸고자 하는 필드명, 어떤 필드에 있는 데이터를 바꿀 것인지 그 필드명을 적어주고요. 그리고 바꾸고자 하는 값을 적어줍니다. 그 다음에 선택사항으로 where 다음에 조건인데요. 어떠한 조건의 경우에만 바꾼다라는 경우가 있으면 그 조건을 쓸 때는 where 조건절을 붙여줍니다. 근데 만약에 where 조건절을 안 붙여주면 그냥 무조건 이 필드에 해당하는 값이 내가 변경하고자 하는 값으로 일괄적으로 다 바뀌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업데이트 명령을 한번 볼게요. 자, 만약에 내가 학번 201인 사람이 아까 누구였죠? 여진구였어요. 자, 여진구였어요. 이 여진구가 유준열로 바꿔봅시다. 이름을. 사실 이름이 사람이 개명하는 경우가 있지만 이렇게 이름이 석자가 다 바뀌는 경우는 없지만 어쨌든 간에 이거는 그냥 실세계보단 예제이니까. 자, 어쨌든 사람의 이름이 유준열로 바뀌었다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은 학번이 201인 레코드의 네임을 유준열로 변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건이 뭐냐? 즉 학번이 201이다. 즉 num이 20101이라는 것이 바로 조건이에요. 조건은 어디다 쓴다 했죠? where절에 맨 마지막 부분에 쓰는 거예요. 그래서 where num은 20101, 즉 학번이 201인 사람의 이름을 뭘로 바꿀 거예요? 유준열로 바꿀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뭐예요? name이죠. name 필드를 유준열로 바꿀 거예요. 근데 업데이트 구문은 어떻게 쓰죠? 업데이트 한 다음에 테이블 명을 써주고 셋을 써주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읽어보면 업데이트 student set name은 유준열, where num은 20101 이렇게 완성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뭐예요? student 테이블에서 학번이 20101인 사람의 name 필드를 유준열로 바꾼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렇게 하고 바꿨어요. 제가 쿼리 오케이. 바꾸는 명령어만 썼을 땐 쿼리 오케이만 나와요. 아, 그리고 제가 한 개를 빼먹었네요. 이렇게 문자열의 데이터를 집어넣을 때 우리가 데이터베이스에서는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따옴표로 묶어줍니다. 그냥 숫자는 그냥 이렇게 따옴표 없이 숫자 그대로 적으면 되고요. 문자열에 해당하는 거는 이렇게 그 따옴표를 묶어주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 제가 아까 전에 설명하지 않았어도 이미 프로그래밍 다른 데서 다 해봤기 때문에 다 충분히 알으셨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num이 20102인 레코드의 텔을 222로 바꿔봅시다. 자, num이 20122인 사람은 텔이 아예 널이었죠. 텔 값이 없었어요. 텔이 널이었는데 나중에 가서 전화번호 추가할 수 있겠죠. 이런 경우도 데이터 변경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널에서 222로 바꾼다. 이렇게 명령문을 쓰면 되겠죠. 자, 그러면 얘가 조건이 뭐예요? num이 20102인 게 조건이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where num은 20101을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바꾸고자 하는 필드가 뭐예요? 전화번호니까 텔이죠. 이 텔 값을 뭘로 바꿀 거냐면 222로 바꿀 거예요.
그럼 전체적인 명령어는 update student set tel은 222 where num은 20102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두 개 해봤으니까 여러분들 다 나머지 다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세 번째 예제는 num이 20102인 레코드의 어드레스를 서울시 용산구로 변경하래요. 마찬가지로 이 어드레스도 20102는 어드레스 값이 널로 없었어요. 이 없던 주소를 새로 이제 값을 넣어주기 위해서 변경하는 구문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조건들 마찬가지로 where num은 20102고요. 어드레스 서울시 용산구로 바꿀 거니까 어드레스는 서울시 용산구가 돼 있죠. 그래서 전체적인 명령문은 update student set 어드레스는 서울시 용산구 where num은 20102 이렇게 써주고 마지막에 세미콜론 찍어주면 되겠죠. 자, 그런데 만약에 요거는 지금 조건을 걸어줄 경우에는 이제 조건을 옵션으로 걸어줄 수 있지만 조건이 없을 수도 있다고 했어요. 조건을 없애버리면은 무조건 내가 쓴 필드의 값이 전부 다 바뀌는 거예요. 자, 만약에 스튜던트 테이블에 모든 선생님의 이름을 김태희로 바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쓰냐? 일단 바꾸고자 하는 필드가 티처 필드죠. 담임선생님 필드는 티처고 바꾸고자 하는 값은 김태희죠. 근데 모두 다 바꿀 거니까 조건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명령문은 update student set 티처는 김태희 하게 되면 조건이 없으니까 그냥 티처 필드는 무조건 다 김태희로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원래는 update 명령어 하나 써주고 그때그때마다 우리가 아까 인서트 구문으로 삽입할 때 인서트 하나 하고 셀렉트 별표 프롬 해보고 인서트 하나 하고 셀렉트 별표 프롬 하듯이 업데이트 하나씩 명령어 쓰고 셀렉트 별표 프롬 해도 되는데 일단은 그냥 다 한꺼번에 집어넣고 마지막에 셀렉트 별표 프롬으로 확인해 보았어요. 그럼 잘 바뀌었는지 봤더니 num이 20101인 사람이 원래는 여진구였는데 류준열로 바뀌었어요. 그 다음에 20102인 사람의 주소랑 그 전화번호가 없었는데 2랑 서울시 용산구가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모든 사람의 그 선생님 이름을 김태희로 바꿨죠. 그래서 티처가 전부 다 김태희로 바꾼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레코드를 변경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업데이트 명령문은 열의 값을 변경할 때 사용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자, 딜리트 명령어는 또 다음 시간에 할 거니까 그때 가서 요 주의의 내용은 그때 가서 다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차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